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ED 사이트를 간단하게 언급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지금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GED 페이지에 오늘 바로 가입하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GED 프로그램은 준비 단계에서는 커리큘럼하고 전형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되고요. 지원을 하는 중에서는 원서 접수를 하면서 우리 친구가 어디까지 합격하고 어느 단계까지 진행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GED에 모든 기관들이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지만 사실 몇몇 기관들은 홈페이지에 가서 살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에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운영 계획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운영 계획을 다운로드 해보면 이렇게 초등학교 반별 수업 계획이 나타납니다. 초등 융합반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볼 텐데요. 영재교육원은 대부분 3월 시작, 즉 학기가 시작하고 한두 주 지난 후부터 시작해서 보통은 2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또 2주 전 정도에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내용들 보시면 3월 21일 날 입학식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멘토링이 취소되었네요. 색칠된 부분들에 3월 22일 날 연구과제 선정, 그리고 18일에 연구과제 멘토링, 그리고 수업 및 특강,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후에 7월로 넘어가면 수업 특강 및 연구과제 멘토링이 진행이 되고요. 8월 22일에는 주제별 탐구 활동도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제들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팀 프로젝트 수업을 제대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대부분 수행평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아이들이 민감하거나 굉장히 딱딱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육원에서는 자주 팀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되면서 아이들 간에 정말로 팀워크가 발생하고 본인이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기부여 강의들이 많다라는 것으로 친구들이 정말로 자기가 수학, 과학, 그리고 융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지, 그리고 특히 어떤 것이 마음에 들고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다른 곳에서 배우는 것과 달리 새롭고 빠른 정보를 보면서 앞서가는 공부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을 보면서 강조드렸던 연구과제 발표인데요. 3월 처음 시작할 때 멘토링을 시작해서 중간중간 계속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대해서 리뷰하고 그리고 만들어 온 탐구 기요서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까지 어떠한 부분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지도교사와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연구 과제를 만들어내는데요. 보통 저희 와이즈만에서 진행을 하거나 밖에서 대회 대비를 할 때에는 호흡이 두세 주 내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탐구 보고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재교육원에선 6개월이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주제들이 어, 본인이 탐구한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깊게 공부하는 습관, 조금 더 분석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울러 이 내용들은 단순히 어머니께서 보실 때 이런 것이 좋구나 라고 생각한 효과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아이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다양한 주제들을 보고 확인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는 영재교육원 또는 영재학급 또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선정하는 작업 속에서 자녀 스스로 지원 동기를 유발하고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선물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획득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